안녕하세요. 오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저의 투자 철학, 투자 생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피디입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Let's do it. 댓글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꽤 많이 해주세요. 요즘에 좀 많이 받는 질문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질문. 그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떤 회사들이 좋은지 뭐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뉴스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 파웰이나 아니면 바이든 이런 사람들이 연설을 하고 또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생각하다가 여러분과 좀 나눠야 되겠다 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나 패드에서 어떤 뉴스가 나온다든지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응하면서 그거에 좋은 주식이나 회사를 찾는다면 되게 좋겠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적응이 되고 또 좋은 회사를 그 시기에 맞는 회사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바이든이 어떤 정책을 발표했을 때 그거에 대한 수혜주,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신문을 봤을 때도 그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어떤 비즈니스 그런 뉴스에는 그거에 맞는 회사도 막 추천하고 또 이런 회사가 좋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해봅니다. 그걸 알아보고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투자하지를 않아요. 뭐 제가 이렇게 빠른 뉴스에 그리고 빠른 정책에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책에 따라서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이 온다든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회사를 고르거나 그거에 맞는 수혜주 뭐 이런 걸 찾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좀 게으른 면도 있고요. 또 저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하고 또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막 지금 돌아가는 정세가 어떻고 빨리 알고 그거를 또 분석해서 빨리 또 회사를 찾아서 그거에 투자한다. 만약에 제가 전업 투자자였으면 아마 그런 거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도 안 되고요.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빨리 찾아볼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벌써 인플레이션이 왔다. 그래서 뉴스가 나오고 또 사람들이 그거에 맞는 주식을 찾고 회사를 찾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벌써 늦은 것 같아요. 그 웨이브를 타서 끝에 좀 뭐 수익을 남길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정말로 진정한 수익을 남기기에는 벌써 뉴스가 다 터지면 그때는 벌써 늦은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좀 예측해보고 그런 거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세를 보고 이렇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겠구나 빨리 알고 남보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회사에 투자한다면 그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럴 능력이 없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뉴스를 잘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뉴스를 본다면 정말 팩트 있는 뉴스만 보지. 뭐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가 레비뉴가 40%가 늘었다. 아니면 슈레딩거가 요런 프로그램을 개발해냈다. 슈레딩거가 요런 커스터머를 찾았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돈을 엄청 잘 벌고 있다. 뱅크 섹터에서 제일 마진이 좋다. 뭐 요런 것만 찾아보고 요런 것만 보지. 뭐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떨어지고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이거다 라고 하는 뉴스는 거의 보질 않습니다. 듣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뉴스들은 지금 나와 있는 상황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냐를 지금 일어나는 일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합해서 그냥 풀이해내는 식이지 어떤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좋은 인포가 돼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하고 하면 벌써 그 뉴스는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오른 이유를 어떻게 찾아내는 거지 내가 지금 그 회사에 투자한다고 해서 내일 또 주가가 오른다? 그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뉴스를 보지도 않고 잘 이렇게 뭐 찾지도 않습니다. 뭐 페드에서 무슨 말을 했다. 페드 리저브에서 오늘은 이런 정책이 나왔다. 그럼 주가가 흔들리죠. 하지만 그거에 이렇게 연연하질 않아요. 뭐냐면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보면 찾아내는 거지 어떻게 주가가 미래에 될런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에 뭐 뉴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이든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롬 파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그거에 따른 수혜주는 뭘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거 뭐 이렇게 보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막 제 투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요번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오고 있죠. 그리고 워렌 버핏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했어요. 요번 애니얼 미팅에서. 그런데 벌써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가 막 나오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집중이 됐을 때는 벌써 인플레이션에 대한 좋은 회사들은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강 산업 굉장히 많이 올랐죠. 요 몇 달 사이에 뭐 거의 뭐 몇 년에 오를 거 다 올랐죠. 어떤 철강 회사든지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찾아보게 되면 다 탑을 찍고 있어요. 전에 최고치를 갱신한 데도 많고 전에 최고치에 다다른 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철강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산업들, 그거에 맞는 산업들이 인기가 많고 하기 때문에 벌써 내가 뉴스에 보고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접했다면 좀 늦은 것 같아요. 벌써 오를 대로 올라 있어요. 그거에 맞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시려면 미래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미래를 본다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하나? 저는 그냥 싼 회사를 사요. 싸고 좋은 회사를 찾아서 그냥 제일 좋은 가격에 투자할 수 있으면 저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뭐 정세가 어땠건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 정권에서는 이런 거로 가야 돼.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요번에 바이든 정권이 되면서 제일 아마 올랐던 것이 에너지에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태양열 에너지, 풍력 에너지, 전기차에 관련된 에너지 섹터들 정말 많이 올랐죠. 근데 재밌는 건 올랐다가 다 빠졌어요. 지금 당연히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버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건 아니면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건 제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저에게 뭐 영향을 끼친다든지 제가 투자 성향을 바꾼다든지 회사 고르는 법이 바뀐다든지 그러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해요. 그거는 바로 좋은 회사를 아주 싸게 좋은 가격에 산다. 그게 저희 투자 철학이에요.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요번에 인플레이션이 왔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제일 강한 회사들이 뱅크 섹터예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은행주를 산 게 한 2년 됐어요. JP 모건하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두 회사를 샀는데 그때는 이제 은행주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때는 거의 다 아마존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뭐 테크주들 뭐 페이스북 그런 데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뱅크주가 굉장히 쌌었어요. 왜냐면 아무도 안 사니까. 디맨드가 없으니까 가격이 내려가요. 근데 돈 버는 건 굉장히 좋아요. 어닝을 보게 되면 어닝이 계속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스테드도 아니고 그 큰 회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닝과 레브뉴가 늘고 있었어요. 근데 가격은 굉장히 싸요. 뭐 P나 PBR이나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샀죠. 근데 재밌는 건 이제 그랬다가 작년 요맘때쯤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굉장히 많이 사게 돼요. 왜냐면 가격이 더 내려갔어요. 한 28불 9불 하던 게 굉장히 내려가서 20불 초반대에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사게 되는데 그때가 워렌 버핏이 굉장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를 많이 살 때 그때였어요. 근데 아무도 뱅크주나 금융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 쌌겠죠. 제가 그거 살 때 좀 주위에서 말렸어요. 은행주는 지금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별로 좋은 투자가 아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왜 사냐 그런 뜻을 내비추셨는데 하여튼 저는 싸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고 굉장히 튼튼한 회사인데 가격이 너무 쌌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2년 반 전, 3년 전인가 하여튼 철강 회사를 샀었죠. 티커가 STLD. 그래서 굉장히 좀 쌀 때 샀어요. 제가 샀을 때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30불 초반대, 20불 후반대인가 그때 샀어요. 지금은 뭐 60불이 넘어가서 좀 더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팔았죠. 근데 그때 팔았을 때가 아마 제가 한 60%에서 70% 수익률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되게 좋았어요. 배당이 거의 2% 정도 됐었는데 그 배당금 다 받으면서 한 2, 3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샀던 이유도 제가 2, 3년 뒤에 철강 산업이 굉장히 좋아질 거야.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철강 산업, 금융 산업이 굉장히 좋아질 거야. 그래, 나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철강 산업에 투자를 해 라고 생각해서 투자한 게 아닙니다. 그냥 돈을 너무 잘 벌고 있는데 너무 싸.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않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뭐 철강 산업 누가 투자해요? 아무도 안 했죠.
그래서 한 3년 기다리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전 최고치를 갱신하고 올라갈 때 팔았어요. 그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 15%더 오른 것 같아요. 제가 판 이후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왜 좀 재밌냐면요. 쌀 때 좋은 회사, 튼튼한 회사, 돈 잘 버는 회사를 싸게 살 때 굉장한 어드밴테이지가 주어져요. 그냥 단순히 싸서 산다는 그 철학 뒤에는 언젠가 그 회사들이 빛을 발할 때가 올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회사는 언젠가는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섹터가 쌀 때는 다른 섹터가 굉장히 과열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한 5년 동안 굉장히 핫했던 게 테크주죠.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게 굉장히 핫했고 거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렸었는데 지금 다시 이쪽으로 몰리는 이유는 그 회사들이 너무 비싸지고 테크주들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오버밸류가 되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눈을 돌릴 데가 없나 봐서 바로 싼 쪽 그리고 돈 잘 버는 쪽 그래서 지금은 금융주나 철강 산업이 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보면 투자는 이렇게 추 같아요.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왔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와서 금융주들이 사랑을 받고 있지만 계속 이게 갈까? 그건 잘 모르는 거죠. 언젠가는 또 이게 오버밸류가 된다면 이 돈들이 거기서 빠져서 또 딴 데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싸게 산다는 거는 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굉장한 어드밴테이지가 있고 회사가 좋다면 그 회사는 언젠가는 빛을 보고 언젠가는 그 주가가 그 회사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정말 한 60년 전, 70년 전에 벤 그레임이 그랬죠. 스탁 마켓은 이 스탁은 숏텀으로 보면 보링 머신이고 롱텀으로 보면 웨잉 머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숏텀으로 보면 그냥 인기 많은 회사들이 확 오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래 봤을 때는 웨잉 머신. 그 회사의 진정한 가치가 나타나는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에게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인플레이션은 뭐가 좋을까요? 바이든 그리고 Fed Reserve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가 좋을까요? 저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신경 쓰는 건 좋은 회사가 쌌을 때 사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좋은 회사라면 빛이 온다. 언젠가는 웨잉 머신이 이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맨날 얘기해서 좀 지겨우시겠지만 애플이에요. 애플이 제가 샀을 때만 해도 인기가 굉장히 없었고 그때는 정말 핫했던 게 다 인터넷 회사였어요. 그래서 뭐 아마존 핫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막 핸드폰 회사가 쏟아져 나올 때였거든요. 그때 뭐 HTC, 삼성이 또 굉장히 뜨고 있었고 그리고 엔드로이드가 더 막 잘 팔리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플 이제 끝났다.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유튜브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애플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 애플은 끝났다. 더 이상 애플을 사지 않겠다. 막 이랬을 때거든요. 그때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었죠. 스플릿 하기 전인데 제가 90불 이하로 샀으니까 굉장히 싸게 산 거죠. 그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았어요. 돈을 너무 잘 벌고 있는데 회사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사 모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한 5년, 6년 기다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게 저의 투자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뉴스 자꾸 물어보시고 또 뭐 이렇게 딴 거 물어보셔도 저는 대답할 능력도 없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떤 회사가 좋을까? 그것도 정말 한참 공부해야지 찾아내지 딱 보고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셔도 별로 이렇게 대답해 드릴 게 없어요. 그래도 댓글은 꼭 계속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저의 투자 철학 싸게 사자. 좋은 회사를 싸게 사자.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냥 저의 썰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로 지금부터 하는 얘기로 인하여서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좀 생각했을 때 이건가? 난 이런데? 뭐 이런 거예요.